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종합위험 과수 11종에 이어가지고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 4종, 그죠? 4종에서 오복 간무까지 해서 총 과실 15종을 배웠습니다. 그죠? 과실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네요. 저가전 종합위험도 4종류가 있으니까 총 19개나 된다. 그죠? 이어서 종합위험 밭작물을 공부하려고 하고요. 종합위험 밭작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합위험 밭작물,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노지 밭작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따로 있고요. 또 특정위험 밭작물 인삼이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에서 재배하는 시설 재배가 되겠죠. 원예나 버섯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중에 노지 밭작물의 대표적인 것들 종합위험 보장 밭작물, 이것 역시도 우리 과수 11종처럼 밭작물도 11종이에요. 11종. 과수도 11종, 종합위험 과수, 그다음에 종합위험 밭작물도 11종이 되겠습니다. 마늘, 양파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과목은 내용이 좀 더 많기는 한데 1과목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제 순수 다 외우셨죠? 보험 기간, 그죠?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이런 식으로 가요. 그죠? 마찬가지로 계약 인수 쪽 넘어가면 보험 가입 지역, 그죠? 가입 조건, 그다음에 계약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제한 수확량의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이런 식으로 가요. 그죠? 보험의 목적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그죠?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이거는 모두 공통되는 사항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늘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속하는 해가 아니고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마늘이네요. 이듬해에 수확하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전년도에 가입을 해요. 전년도에 가입을 해서 마늘 늦게 심죠. 그죠? 늦게 심고 가을쯤에 심죠. 마늘. 이듬해에 수확한다. 보장 종료는 이듬해 6월 30일입니다.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똑같이 이듬해네요. 양파도 가을 뿌림 재배 양파. 실은 마늘도 가을에 뿌림, 마늘 정식을 하죠. 정식. 그죠? 양파도 실은 마늘은 파종이죠. 마늘은 씨앗, 요게 씨앗이죠. 요 하나, 종자 하나. 우리 마늘 쪽 하나 요거 심으면 요거 마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심기 때문에 파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양파는 이렇지 못해요. 양파는 실제로 이 양파 이 모종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파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양파는 재배를 해가지고 육묘를 해요. 육묘를 따로 해가지고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는 정식이 되고 마늘은 파종이 되더라. 그리고 마늘의 종류도 언급을 해놨네요. 난지형 마늘이 있고 한지형 마늘이 있어요. 난지형은 남도, 대서 암기하셔야 되겠죠? 가로넣기 나올 수 있겠죠? 한지형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의성마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성이 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종합이에요. 그래서 종합위험 밭작물이잖아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되겠고요.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실 아래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은 가로넣기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정의를 어떻게 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더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개수, 재병, 댐, 하, 기, 보 같아요. 근데 마늘은 저장성에 관한 부분이 들어있네요. 저장성 약화,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저장성들은 우리 과일에도 많았다. 그죠? 저장한 과일에서 나타난 거 대표적으로 오디, 복분자, 무화과 이런 것도 다 저장성 이런 거 다 관련됐었죠. 밭작물에서는 저장성에 관한 부분이 마늘도 있고요. 양파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양배추도 저장성 약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 특성이 비슷한 것들은 조금 묶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비관리 기상특보 관련제에는 같죠? 그죠? 시비관리는 어떤 것을 높이기 위해서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비료 성분을 어디에? 토양에 공급하는 것. 보온기간입니다. 자, 마늘은 부장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밭작물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보장은 경작불능 보장과 수확 감소 보장이에요. 수확이 줄었을 때 보험금 줄게. 맞죠? 그래서 평, 수, 미평. 기준이 평년 수확량이 되고 수확량, 이 과목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게 수확량이죠. 우리 종합과서와 같아요. 수확량을 조사해서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서 감수가 얼마나 됐어? 라고 보는 거죠. 근데 미보상된 건 인정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미보상도 빼주는 거죠. 그죠? 미보상은 감수량에 들어갔을 때는 빼주고 수확량으로 갔을 때는 더해주고. 그죠? 근데 마늘 같은 경우는 재파종 보험금이란 게 또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재가 붙는 것들이 3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 배웠어요. 농작물에서. 벼에서 뭘 배웠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2항이죠.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이 있고 마늘에 재파종 보험금이 있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양배추에 재정식 보장 보험금이 있어요. 이거 벌써 5회 때 출제가 됐고요. 15점짜리로 출제됐어요. 안 올 것 같은데 몇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제2항 재집파, 재파종, 재정식 각각의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 걸 적어라는 것도 나왔고요. 5회 때 처음으로 보험의 목적까지 적어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요 뒷부분이. 마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듬해에 수확하는 마늘을 적어줘야 했었고요. 벼는 가입한 농지에 나비릴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라고 되어 있어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나비리 속하는 해에 정식한 노지 양배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용어들을 적어줘야만 점수를 득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보험도 계속 보는 거예요. 보험의 목적도. 보장 개시는 계약 체계를 24시 같네요. 모두 같고 보장 종료 봅니다. 경작불능 보장은 이미 배웠어요. 수확 개시 시점이라고 했죠. 수확 개시 후가 된다고 한다면 수확 개시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경작불능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포장 종료는 수확 개시 시점. 수확 개시 시점하고 단서가 붙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유일하게 과수 중에서 경작불능 하는 거 있더라. 복분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은 경작불능 보장도 수확 개시 시점하고 단 모델 매출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런 단서들이 있어요. 하지만 종합 이음의 밭작물들은 수확 개시 시점이라는 거. 재파종 보험금입니다. 재파종 보장은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10월 31일이 보장 종료인 것들에 마늘이 추가되겠네요. 마늘에 어떤 거요? 재파종 보험금. 우리 10월 31일 암기 팁 어떻게 했나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생각하세요. 밤대유 무대로 고고인 하시유 이랬죠. 그래서 밤, 대추, 유자, 무화과, 고랭지 감자, 고구마, 인삼. 그 중에 하나 마늘 추가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죠? 경상도에서 이런 말 쓰죠. 이제 그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제 이걸 표준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마늘 첨가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마늘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수확 감소 보장의 보장 종료입니다. 수확기 종료 시점이 되겠고요. 6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마늘과 양파가 같아요. 그죠? 비슷한 거다. 그죠? 마늘, 양파. 우리가 이 과목에서 나중에 배우면 우리가 수확량 측정을 할 때 일찍 수확했을 때 일찍 수확하는 것도 있죠. 그죠? 우리 과일에서는 대표적으로 과실에서는 매실을 배웠어요. 비대, 추정, 지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그것처럼 일찍 수확한 것은 그만큼 수확량이 적게 나오니 뒤내 정확한 날짜에 수확하는 그 남은 기간 동안 비대해 줄 수 있는 양을 비대해 줄 수 있는 지수를 곱해서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해서 우리가 수확량을 더 많이 늘리는 걸로 해서 계산을 했었죠. 그것처럼 마늘과 양파가 그렇습니다. 마늘하고 양파는 일찍도 수확을 하거든요. 마늘 풋마늘 형태로 좀 일찍 수확해서 먹기도 하고 양파 같은 경우도 풋양파 팔죠. 아니 그죠? 근데 일찍 수확해버리면 수확량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피해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인정 안 해주겠다. 그래서 비대 추정 지수
곱해주는 게 있어요. 마늘 같은 경우는 0.8%, 양파는 실무에서는 2.2% 이렇게 비제 추정 지수를 곱해주는데 일자별로 이 과목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수학기 종료 시점은 마늘, 양파 모두 6월 31일 초과할 수 없음. 실은 전부 다 이게 전년도에 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듬해 6월 31일이 맞기는 해요. 이듬해 6월 30일이 맞기는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종합위원 밭작물 우리 종합위원 과수에 다 이듬해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차피 가입하고 그 다음 해에 수학하는 거니까 이듬해를 안 붙였는데 이듬해가 붙는 것들이 있었다 그죠? 옆방에 정확하게 이듬해가 붙어 있는 것들이 제가 양차 복시가 시무식에 가는데 인감을 가지고 가더라 라고 했죠. 뭔가요? 양배추, 차, 복분자, 시금치, 무화과, 그죠? 인감을 가지고 가더라. 인삼, 감귤. 그 외에도 사실 뭐 이듬해가 붙는 것들은 있어요. 비가림 시술에 뭐 참달에도 이듬해가 붙고 이런 것들이긴 한데 과실 쪽에서 이듬해가 붙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과실이나 논작물, 밭작물에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양차복, 시무인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파는 재파전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경작불능 보장과 수학 감소 보장만.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 볼게요. 가입 금액은 수학 감소 보장 보험 가입 금액은 모두 같아요. 가입 수학량 곱하기 가입 가격. 제가 제일 처음에 그 1과목 4강에서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보험금. 그다음에 대부분의 품목들은 가입 수학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고 많은 딸이 미만 절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준 가격을 쓰는 게 있더라 라고 했죠. 농업 수익 감소 보장 품목들은 기준 가격을 곱하더라. 그리고 특별하게 표준 가격을 쓰는 것들이 있더라. 표준 가격을 쓰는 것들 우리가 이미 과실에서 배웠죠. 어디? 복분자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배우는 종합위험 밭작물에서는 차가 표준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업방에 이미 표준 가격이라고 바뀐 것들이 약간의 있기는 해요. 약간의 있기는 한데 뭐 기본수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최종적으로 표준 가격 어떤 것은 표준 가격이고 어떤 것은 기준 가격이고 어떤 것은 가입 가격을 곱하더라.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업방 나오고 난 뒤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품목별로는 또는 특징적인 특징이 있는 것끼리 모아서 정리를 할 때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험료는 가지손방입니다. 방제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가지손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방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방제시설 할인율을 곱해주더라. 그죠? 마늘, 양파는 모두 관수시설 할인이 있어요. 관수시설 할인이 5%입니다. 관수시설 할인은 5%인데 실은 관수시설 할인되는 것들이 몇 개 종목들이 있어요. 몇 개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 방제시설까지 시험에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1과목은 특히나 특성이 비슷한 것을 묶는 것들은 꼭 필요한 과정들이죠. 꼭 필요한 공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방제시설 5%, 관수시설 5% 할인되는 것들은 저는 암기팁을 어떻게 외웠냐면 양양 봄마을에 이제 콩을 재배한대요. 그 콩은 우리나라 콩이 아니고 브라질 콩이래요. 그래서 양양 봄마을 브라질 콩인고 양파, 양배추, 봄마늘을 봄마을이라도 봄감자, 봄마늘이 아니고 봄감자, 마늘, 그러니까 브로콜리고요. 콩 그대로 콩 갑니다. 인삼, 고추. 양양 봄마을 브라질 콩인고 양양 봄마을의 콩이 브라질 콩인고 이렇대요. 근데 이제 조금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품목들은 관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 방제시설을 5% 할인을 해주는 품목이죠. 근데 우리가 관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인수 제한 목적물에 들어가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화수에서 무화과를 배웠어요. 밭작물에서는 관수시설 설치 안 했을 때 인수제한 목적물이 되는 것은 양배추예요. 무화과하고 양배추는 간수시설 설치되지 않으면 인수거절이다 그죠? 인수제한 목적물에 들어가고 무화과하고 양배추 같은 간수시설 설치를 했다고 해서 방제시설 할인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험료 수납 기준입니다. 개인 다청으로 든 암기를 했다고 했죠.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을 때는 보험료 당연히 수납하고 신계약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인수 심사 중인 건 보험료 수납할 수 없어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 받기 전에 뭐 일회보험료, 뭐 계약자 보험료, 보험료 전에 그죠? 받기 전에는 보상 안 해요. 그죠? 받기 전에는 보상을 안 해요. 그리고 만일에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하고 30일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으면 승낙을 하거나 거절하거나 통지를 해줘야 돼요. 계약자한테. 근데 30일이 지났는데도 통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승낙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의 용어에서는 승낙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양파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 보험금, 수확감소 보험금만 있고요. 마늘이 지금 추가가 됐죠. 재파종 보험금입니다. 재자 들어가는 거 모두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재파종 보험금은 잘 알아두셔야 해요. 지급 조건 한번 볼게요. 보험 계약일 24시부터 계약 체결일 24시잖아요. 보험 계시는 보험 계약일 24시부터 결국은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결국은 이 말은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이 말은 결국은 보험 기간 내란 말이죠. 그렇죠? 왜? 계약 체결 24시부터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까지가 재파정 보험금의 보험 기간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보험 기간 내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죠?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또는 보상하는 손해로 맞죠? 마늘이 10아르당 3만 주는 출연이 돼야 되는데 파종했으면 씨앗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3만 주 미만으로 출연됐대요. 그러면 그건 안 되겠다. 수확량 자체가 적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을 경우에 이때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고요. 재파종 보험금은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우리가 농작물에서도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제2양 재직파였죠. 그죠? 이양지파 같은 경우는 보험 목적물이 사라져요. 경작불능도 사라져요. 수확불능도 사라져요. 그래서 보험은 소멸돼요. 맞죠? 유일하게 재가 붙는 것들이 다 1회의 지급이에요. 제2양, 재직파, 재파종.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감소보험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종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험금 주잖아요. 수확 감소된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약 종료예요. 종료. 됐나요? 자, 보험금 산식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의 35% 곱하기 표준 출연 비율이다. 결국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출연 비율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10R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뭘까요? 10R 보통은 우리가 제곱미터 단위로 뭘 다 사용을 하는데 이 업무 방법에 몇 개 좀 용어를 달리 쓰는 것들이 있어요. 양배추도 평으로 지금 아직 쓰고 있고 지금 여기 R도 그런 거예요. 10R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미터 단위로는 1000제곱미터예요. 10R가 1000제곱미터라는 건 알고 계셔야 해요. 이제부터는 그죠?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35%나 준대요. 제 3개 붙는 것 중에 벼는 제2양 재지파는 25%였죠. 마늘의 재파종은 35%래요. 양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배추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정식이 20%예요. 이 중에 그나마 종잣값이 제일로 크잖아요. 마늘이. 그죠? 그래서 제일 종잣값이 비싸더라. 그래서 마늘은 35% 해준대. 그다음에 벼는 25%, 양배추는 20% 해주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곱하기 표준 출연 비율이래요. 뭐가 출연이 됐는데 어떤 비율만큼 출연이 됐나고, 그죠? 3만 주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기준이 되는 게 아래 내려와요. 3만 주. 원래 3만 주 있어야 되는데 출연이 몇 개가 됐어? 출연 주수 하면 이게 표준 출연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관건은 뭘 구하는 거? 출연 주수를 구하는 거죠. 출연 주수를 구하는데 우리가 그 밭에 있는 모든 출연 주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준을 정해서 세겠죠. 예를 들면 우리 밭은 볼게요. 밭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한 칸 또 띄우고 그죠? 이렇게 또 한 칸 띄우고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고랑이에요. 그죠? 요거만큼은 두둑이죠. 우리가 알는 두툼한 부분. 두툼한 부분이라 해서 두둑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좋아요. 두툼한 부분이 두둑이구나. 온폭 패인 부분이 고랑이구나. 고랑인 사람이 지나가기도 하고 물꼬를 터서 물을 이렇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죠? 두둑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보험의 목적물들을 심거나, 그죠? 정식을 하거나 뭐 이러죠. 파종을 하거나 정식을 하거나. 두툼한 것 두둑, 움푹 패인 곳 고랑. 두둑과 고랑을 합해서 이것은 이랑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랑 또는 이랑 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설명했냐고요? 왜냐면 이거 하려고. 출현 주수를 알려고. 출현 주수를 그냥 뭐 2만 개 출현됐어요. 이렇게 주면 정말 쉽죠. 문제를 풀 때 그냥 2만 개 놓고 풀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주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1제곱미터에 그죠? 1제곱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3만 주가 1000제곱미터에서 나오니까 1제곱미터에 가면 30주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제곱미터에 20주가 출현이 됐어요. 이때 재파종 보험금 구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1제곱미터에 20주라는 것은 이것을 1000으로 곱해주면 2만 주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만 빼기 2만 나누기 3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현 주수를 구하는 게 실은 관건이고요. 1과목도 출현 주수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2과목도 출현 주수 구하는 게 관건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은 이미 우리가 복분자 할 때도 배웠고 논작물 할 때도 배웠어요. 똑같아요.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재 폐율이 몇 % 이상? 65%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줘요. 경작불능 보험금은 경작을 못해서 주는 거니까 보험 목적물이 살아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번 지급하고 나면 계약은 소멸돼요. 그죠? 경작불능 보험금 줬어요. 보험의 목적이 없어. 그 다음에 수확 감소됐다고 수확 감소 보험금 주겠나요? 안 주겠죠. 그죠? 경작불능 보험금은 후조사가 있다고 했어요. 산지 폐기된 거 확인하고 만일에 수확을 했어. 조금이라도. 그죠? 그러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게 확인돼야만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비율은요. 10, 15, 20, 30, 40%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려줬죠.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고 나누기 2. 소수점 미만 절수 하나 있었어요. 그죠? 15%, 42.5 나오는데 42%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 풀이할 때 이거 적으시면 안 돼. 이거는 요령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요령으로 알려드린 거고 각각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외우기 번거로우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죠? 수확감소보험금입니다. 수확감소보험금은 밭작물이 조금 특이하게 막 용어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가피자는 같잖아요.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결국은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 줘요. 그 말하고 똑같은데 옆방에 마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상하는 재해로 평균 수확량 대비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 맞죠? 평균 수확량 대비 평균 수확량 평수 미평으로 하잖아요. 비율을 대비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 실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해도 맞습니다. 용어 이제 표현을 조금 달리 해놨다는 것 뿐. 한 사람이 집필을 하면 좋은데 여러 사람이 집필을 하다 보니까 용어가 여기에는 이렇게 쓰고 또 저기에는 또 저렇게 쓰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발 이번 이제 다음에 이제 이론서 기본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좀 통일되어서 나오면 좋겠네요. 그죠? 미부상 감수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치기에서도 이미 배웠고 모든 품목에 보면 미부상 감수량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보상하는 제2 외의 원인이에요. 수확량이 감소되었어요. 이거 감소되었다가 감수량에 넣어주나요? 안 넣어줘요. 왜요? 보상하는 제2의 원인이니까. 감수량이 안 넣어준다는 말 어디에 넣는단 말인가요? 수확량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소의 수확량을 구할 때는 착과량, 착과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수확량 이렇게 구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밭작물을 배울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똑같이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수확량 이렇게 갈 거란 얘기죠. 그죠? 어떤 거는
인정 안 해준다고요? 이미 발생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또 병충해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병해충 있는 것도 안 되겠죠.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것만큼 피해율이 났을 때 내가 보험금을 주죠. 자기부담 비율 미만의 피해율이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주나요? 안 주죠.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 10%형, 15%형은 가입 조건이 있다고 했고요. 그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3, 3, 100, 2, 2, 100. 예전에는 3, 3, 50이었는데 제가 개정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개정전은 50인데 100%로 개정될 거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손해율의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다. 이 말은 손해율이 100% 이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손해율이 100% 이하다 라는 말을 하고 같다고 했고요. 그 손해율이라는 것은 보험금이 수령한 보험금이 보험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험금 나누기 순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몇 년도에 보험금을 얼마 타고 보험료를 얼마 냈어요. 몇 년도에 보험금을 얼마 타고 보험료 얼마 냈어요. 몇 년도에 보험금 얼마 타고 얼마 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부담 비율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보험금 전부 다 더해야 되죠. 나누기 보험료 하면 100% 이하인지 3년 이하인지 3년에 해당되는지 2년에 해당되는지 봐가지고 이거 조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20, 30, 40%는 제한이 없더라. 계약 인수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지역 전국이네요. 도수지역에 대한 내용 같고 보험가입 자격에 관한 내용도 같습니다. 보험가입 기준도 같아요. 최저 보험가입 금액 2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과수원하고 같죠. 과수원도 2개 이상 묶을 수 있어요. 2개까지. 하지만 2개 넘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2개 이상도 묶을 수 있는 거 논작물이 묶을 수 있었고 논작물은 최저 보험가입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더라. 가지고 대부분의 종합과수 과실이나 밭작물은 200만원 이상이에요. 50만원 이상 우리가 배운 거 논작물, 그죠? 논작물하고 우리 밭작물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100만원 이상이란 게 나와요. 콩, 팥, 옥수수 이런 것들 100만원 이상이에요. 나중에 따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 가면 또 메밀이 50만원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만원 이상인데 또 200만원하고 다른 거 이런 건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농지 구성 방법, 농지 과수원에 대한 설명 5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했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기부담 비율 적용 규정 이거 상세하게 적는 거 이거 통째로 상세하게 적는 거 15점짜리로 언제요? 6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뭘로 가지고? 자두를 가지고. 자두는 최근이란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최근 3년간입니다. 왜? 띄엄띄엄 앞에 거 저 앞에 거 3년이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보험 가입 계약자예요. 밭작물은 계약자로 가래요. 농지 단위로 안 가요. 계약자. 보험 가입 계약자. 혹시 과수원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했는지? 과수원은 보험 가입 과수원으로 갔어요. 그때는 자두 문제였거든요. 6회 때는. 그때서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이라고 적었어야 해요. 계약자라 적으면 틀렸어요. 맞죠? 계약자하고 과수원 단위는 다르니까요. 과수들은 과수원 단위로 가고 밭작물, 논작물들은 계약자로 가더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농지로 가는 거는 나중에 차가 또 농지로 가야 돼. 차 좀 다른 게 많죠. 표준 가격을 곱하고 그죠? 농지로 갑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밭작물에서 실은 중요한 건 밭작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1과목에서. 왜? 보험가입 보험가입 금액 산정하는 것도 거의 같고 보험료도 거의 같아요. 방제시설 조금 외우면 되고 보험금도 기본적으로 경작불능 보험금과 수확감소 보험금을 다 줘요. 지금처럼 마늘이 재파종 보험금이 있고 양파가 재정식 보험금이 있고 나머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 외워야 될까? 보험기간, 개시와 종료가 언제일까? 그죠? 하고 인수제한 목적물이 실은 밭작물에서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품목이 11개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수제한 목적물을 각각 특이한 것은 다 외워야 되는데 그것도 실은 만만치 않더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요. 마늘은 기본적으로 가입금액 200만 원 이상이에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장벌 혼식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천부지 안 돼요. 판매 목적 아닌 거 안 돼요. 군사보호구역 내 통제보호구역 내 농지 안 돼요. 연육계 설치 안 된 곳 안 돼요. 그죠? 기타 인수 부적절함 이건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잖아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다른 거 외우셔야 해요. 마늘은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로 나눠진다고 했죠. 난지형은 8월 31일 이전에 심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함. 한지형이 아무래도 좀 추운 곳이니까 좀 더 늦게 심는다. 그죠? 그래서 난지형은 8월 31일 이전,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가로놓기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숫자, 수치 이런 거 다 날짜 다 잘 나오죠. 제식 밀도가 3만 주 10아르. 이거 조건이 있었죠. 이거 안 됐을 때 재파종 보험금 줬잖아요. 그것처럼 제식 밀도가 3만 주에 10아르. 보통은 밭작물들은 10아르를 기준으로 제식 밀도를 이렇게 인수제한 목적물에 많이 넣어놨어요. 10아르 1000제곱미터당 3만 주. 그러면 1제곱미터면 30주. 이렇게 되는 것다 그죠? 연관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해요. 자, 마늘 파종 후에 익년이란 말도 사실은 여기 다 보면 이듬해 해놓고 이건 또 익년되어 있어요. 그죠? 익년은 이듬해라 말하고 같아요.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그럼 좀 웃기죠? 이건 내가 마늘을 심었을 때 처음에 가입할 때 이제 심어가지고 가입하는데 내가 파종하고 수확을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서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한 농지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그죠? 보통은 마늘은 수확 종기가 6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5월달, 6월달에 보통 수확을 해요. 근데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건 안 된대요. 가로넣기 잘 나오겠죠? 이건 어떤 거냐면 마늘의 품종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마늘을 이 종구 아래 뿌리 부분 있죠? 그거를 먹으려고 우리가 지금 마늘을 심어요. 근데 이 마늘은 어떤 마늘이냐면 우리가 이런 봄 되면 마늘 떼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 이거 잘라갖고 먹는 거 있죠. 그죠? 마늘 나오기 전에 이거 풍마늘 형태로 막 먹는 거 있잖아요. 나물도 해서 먹고 고기 먹을 때 이거 잘라갖고 그냥 잎하고 통째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마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잎이랑 줄기를 통째로 먹는 목적으로 키우는 마늘이에요. 이건 종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마늘은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무멀칭 농지 안 된대요. 마늘은 꼭 비닐 멀칭을 해야 돼. 그죠? 겨울을 나는 것들이 보통 그래요. 겨울 나는 것들 비닐 멀칭 안 하면 얼겠죠? 그죠? 얼겠죠? 그래서 겨울 나는 것들은 대부분 비닐 멀칭을 해요. 그래서 마늘도 하고요. 양파도 해요. 자, 마늘, 양파, 또 무멀칭 안 되는 것들, 안 하면 인수 제한인 것들은 고구마가 그래요. 우리 고구마 그냥 생 노지에 그냥 안 심죠. 대부분 비닐 멀칭 하죠. 그죠? 그다음에 고추가 그래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 시골 이제 놀러 가면 지나가다 봐도 그렇고 고추 그냥 생땅에 심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비닐 멀칭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잡초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 겨울을 나는 것들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죠. 비닐 멀칭 해놓으면 또 더 따뜻하거든요. 그죠? 물론 잡초 방지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멀칭 농지인 것들 마늘, 양파, 고구마, 고추 이런 거 같이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죠? 시설 재배 농지 안 된대요. 실은 종합위험 여기 밭작물에 있는 건 모두 다 노지 재배예요. 노지. 그래서 시설 재배 되면 다 안 돼. 근데 유독 시설 재배 농지 안 돼요 하고 적어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건 기억을 해둘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죠? 마늘, 양파, 고구마. 마늘, 양파, 고구마는 세트로 같이 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양배추, 고추도 세트로 같이 가네요. 그죠? 마늘, 양파, 고구마, 고추는 무멀칭도 같고 시설 재배 농지도 같네요. 시설 재배 농지에 양배추가 하나 더 추가된다. 그죠? 기억해 두세요. 마늘은 이거는 21년도 업방에 추가됐는데요. 염분에 취약하대요. 그래서 토양 염도가 0.1% 이상인 건 안 된대. 그런 간청 농지들. 그죠? 간청 농지들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건 어떤 거냐면
왜 마늘도 왜 남해 마늘 왜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요? 남해 흑마늘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막 선전을 할 때 뭐 광고를 할 때 해풍을 맞고 자란 마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 이상인 간척 농지는 안 된다고 해서 이 간척 농지에 있는 토양 염도와 해풍이 이제 해풍 그 바다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미치는 토양 염도는 이 염도의 수치가 다른가 봐요. 그죠?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했어요. 왜 맨날 해풍 선전하면서 간척 농지 0.1% 이상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긴 했어요, 저는. 자, 어떤 걸로 이거 선별을 하냐면 토양 검정 12 처방서 또는 이거의 염도와 또는 2019년도 마늘 수확량 증빙 자료를 보고 염도가 0.1% 이상인 경우에는 선별하여 인수한다. 이제 무조건 이걸 인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선별하여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1% 이런 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거 3회 때 이제 예전에는 조금 무식하게 쓰라는 경우 많았잖아요. 1회 때 시험에도 적과 종료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에 대해서 모두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모두 쓰시오. 양파 이것도 3회 때 양파의 인수제한 목적물을 뭐 10개 이상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좀 무식한 문제 내진 않아. 하지만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쭉 묶어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6회 때 시험에 그랬나요? 6회 때 시험에 제식 밀도가 아니죠. 출현율이 90% 이상인 바짝물 모두 쓰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콩, 뭐 옥수수, 봄감자, 고랭지 감자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특성이 비슷한 걸 묻는 문제. 전체를 다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내요. 지금은. 또는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인수제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적고 만일에 양파에 대한 걸 적고 이게 인수제한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동그라미 X 하는 거 이런 건 나와요. 인수제한 목적물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보험가입금이 200만 원 이상 미만인 농지 안 된대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 안 한 거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특이한 것만 볼게요. 물멀칭 농지, 시설재배 농지는 아까 배웠죠? 그죠? 똑같이 마늘, 양파, 고구마, 고추는 같고 시설재배는 양배추도 들어가더라. 자, 양파 같은 경우는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 혼시가면 안 된대요. 굉장히 헷갈리죠? 극조생종. 다음에 또 조생종이 따로 있고 중만생종.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우리 종합과 살 때 조중만이 배웠잖아요. 조중만이 그죠? 조중만이 이렇게 딱 구분하면 좋겠는데 막 섞어놨어요.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 이렇게 혼시가면 안 된대요. 이게 밭작물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양파가 이게 하나 나오고요. 양배추에 이게 나와요. 양배추는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 거기는 조생종이에요. 거기는 조생종, 그죠? 조생종 구분하고 중생종 구분하고 만생종 이렇게 구분해요. 그죠? 조생종 매돌 며칠 이전 뭐 수확해야 돼. 중생종 언제까지 수확해야 돼. 이게 보장 종료가 다르거든요. 하나는 2월 28일까지, 3월 15일까지, 3월 31일까지 이래갖고 보장 종료 기간이 다르거든요. 극조생종, 이게는 극조생종하고 조생종이 다 들어갈 거야, 아마 여기는. 그 다음에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나누시거든요. 좀 다르죠? 구분하는 게 양파하고 구분해서 안개해 두세요. 자, 양파는 제식 밀도가 10아르는 같네요. 자, 그럼 얼마예요? 23,000주에서 40,000주까지만 받아준대요. 23,000주 미만 안 돼요. 40,000주 초과 안 돼요. 23,000 들어가요. 4만 들어가요. 23,000에서 4만까지. 됐나요? 마늘은 3만. 기억하세요. 마늘은 3만. 양파는 23,000에서 4만. 되겠죠? 9월 30일 이전에 정시가 농지 하면 기억나는 거. 9월 30일 자오기는 머리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좋아하더라. 자오기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그죠? 9월 30일 배웠는데 그때 왜 그러면 양파는 안 알려줬지? 그건 이제 보장 종료였고 양파하고 양배추는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에 9월 30일에 걸리는 것들이에요. 양파는 9월 30일 이전에 정시가면 안 된대요. 양배추는
골 30일 이후에 정시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양파하고 양배추는 같이 묶어서 외우세요. 양파전, 양파는 전으로 먹은대요. 전으로 먹어야 맛있고 양배추는 후식으로 먹어야 맛있대. 양배추 샐러리 해가지고 후식으로 드세요. 양파전, 양배추 후식. 됐나요? 양파전, 양배추 후식. 양파전, 양배추 후식. 양파는 골 30일 이전 안 된대요. 양배추는 골 30일 이후 안 된대요. 됐나요? 그다음에 양파 식물체가 똑바로 정식되지 않은 거 안 된대요. 70도 이하는 안 된대네요. 그죠? 70도 이하 똑바로 정식 안 된 거 안 된대요. 그죠? 그다음에 부적절한 품종. 결국 이게 인수제한 품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두에서 인수제한 품종 기양, 오디에서는 흰 오디, 터키, 맞죠? 터키디, 배공황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부적절한 품종. 양파는 많아서 이걸 굳이 다 적어라 아니면 몇 개 적어라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은 안 된대요. 고랭지 봄파종 재배. 왜? 가을에 파종하니까. 고랭지 여름, 봄이나 여름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가을에 파종하는 거야 되니까. 그죠? 댄심, 마운틴 1호 이거까지 여라 하기는 조금 그런데 한번 봐주세요. 그죠? 혼식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 외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 거, 특이한 것만 기억해 두세요. 표준 수확량은 밭작물은 모두 비배관리 재배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농지별 비배관리 재배 방식. 우리가 과실에서는 안 그랬죠. 지수재가 이런 거 많았잖아요. 지역, 수령, 재식 밀도, 과수원 조건 또는 지역 빼고 수령, 그죠? 재식 밀도 이런 거 많았는데 마늘, 양파 이 밭작물들은 모두 농지별 비배 관리와 재배 방식, 비배 관리가 중요하고 재배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이더라.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자, 표준 수확량. 마늘은 현재 업방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양파 같은 경우는 무멀칭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멀칭 유형 지수가 있어요. 멀칭은 이제 비닐을 씌우는 건데 이 멀칭 유형 지수라는 거는 금정 비닐 씌웠니? 초록 비닐 씌웠니? 하얀 비닐 씌웠니? 이런 거야. 그죠? 금정 비닐은 훨씬 잡초를 이제 방지하죠. 하지만 따뜻하게 해주는 건 보온은 좀 더 떨어져요. 하얀 비닐은 잡초는 방지를 더 못해. 금정색보다. 하지만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것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햇빛도 투과가 되니까 영양분 공급에 훨씬 더 좋긴 하죠. 이제 햇빛 광합수장 하는데 막 햇빛을 받아서 뭔가를 이제 하는 거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초록색 비닐은 이제 금정색 비닐하고 하얀색 비닐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유형들이 있더라. 습기 지수, 습기에 따라 습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극조생종이냐, 조생종이냐, 그죠? 중생종이냐 중망생종이냐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습기 유행 지수가 있더라. 그래서 암기는 양파는 왜 까잖아요.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양파 그렇잖아요. 양파 자꾸 까면 어떻게 돼요? 삐쩍 마르죠. 안에 점점 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양파는 자꾸 까니까 멀쑥해지더라.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역별 품종별 우리가 보통은 과수는 지역별이란 말이 없죠. 대부분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막 이랬단 말이에요. 품종별, 수령별이 많았죠. 또는 유자하고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령별, 표준 수확량 이렇게 암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밭작물은 이 지역별이 많이 붙어요. 지역별, 품종별.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에 멀쑥하더라. 양파는 자꾸 까니까 멀쑥해져. 그래서 멀칭 유행지수와 습기 유행지수가 붙더라. 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년 수확량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용도 그 외 나머지는 같습니다. 가입 수확량에 대한 것도 같아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평년 수확량 자료도 같습니다. 우리가 과수에서 배웠던 거하고 꼭 같고 A, B, Y, C에 대한 조건도 같고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A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같아요. 신규 가수원 지금은 이제 농지가 되겠죠? 신규 농지일 때 표준의 100% 그대로 평년 수확량 가입이고요. 평년 수확량의 한도도 표준의 130% 같습니다. 과거 수확량도 그럼 같겠죠? 사고 발생 안 했을 때 표준과 평년의 110의 큰 값. 사고 발생했을 때 조사와 평년 수확량의 50% 중에 큰 값 같아요.
너무 편해졌어. 예전엔 진짜 이게 어려웠어요. 6회 때 우리 6회 이제 21년도죠? 21년도 때 좀 정리가 됐고 내년도엔 더 정리가 될 거예요. 막 21년도에 지금 바뀐 거, 안 바뀐 거 막 섞여 있지만 바뀐 거에 모두 맞춰서 22년도는 바뀔 거예요. 왜냐면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 바뀌었는데 약간이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바뀐 거 안 바뀐 거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 바뀔 거니까 안 바뀐 거 따로 암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회 때 기출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15점짜리 문제였어요. 보험금 지급 사유, 목적, 그죠? 보험금 산출 시까지 적어라. 그죠? 이렇게 나왔고 우리 배워도 배웠었고 마늘 배웠죠? 나중에 양배추도 배울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험 목적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지급 사유가 뭐냐? 보험금의 산출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 산출식을 여기는 지금 산출식을 식지로 적으라고 했는데 조건을 주고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들도 나왔어요. 지금 중요해요. 재정식 그 다음에 재파종 제2항 재직파는 제자 붙는 것들은 중요하고 특이해요. 그래서 시험에 종종 나오는 단골 문제들이에요.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또 나올 수 있어. 그죠? 또 나올 수 있어. 실제로 5회 때 나왔는데 우리 7회 때 또 나왔죠. 7회 때 재양 재직파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파종 재정식이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나올 수 있어요. 기출문제 3회 때가 아니었네요. 2회 때였네요. 양파 경작불능 보험금 자기부담 비율 아마 이때가 20%인가 이렇게 줬을 거예요. 20% 자기부담 비율은 40이죠. 맞나요? 40이죠. 40%.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지급의 40%죠. 뭐 20%딱 줬는데 뭐 10%일 때 몇 프로, 20%일 때 몇 프로 전부 다 적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조건 보시고 인수지항 보세요. 10개 이상. 양파 10개 이상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공통적인 거 몇 개 공통적인 거 항상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뭐 금액 나오고 그죠? 뭐 통상적 영농 활동 해야 되고 하천 부지 안 되고 있죠? 뭐 혼식되면 안 되고 그죠? 군사보호구역 시설 내 통제보호구역 내는 안 되고 그다음에 기타 인수 부적절한 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판매 목적이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도 암기하고 특이한 것들은 무조건 암기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또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구하는 거 나오네요. 자 볼게요. 22년도 거 구하려 했는데 22년도 표준 수확량이 5,000이래요. 그죠? 똑같아요. 평년하고 조사를 비교해요. 평년에 50%는 게 2,500, 6,000이 되겠네요. 자, 20년도 5,500에 5,000이니까 이거 반해도 5,000 못 따라오죠. 5,000. 무사고예요. 큰 거 1.1배니까 6,000에 1.1배니까 6,600 되겠네요. 자, 3년이니까 나누기 3 되겠고요. 반올림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은 이거 모두 돼서 나누기 3 하면 되나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더라. 무조건 평년 수확량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한도 체크. 한도 체크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입하는 해에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를 넘을 수 없어요? 130%를 넘을 수 없어요. 이 한도 내라고 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한도 체크하는 것은 몸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장에 가면 내 몸에 이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도 내면 정말 다행인데 한도를 초과했어? 그러면 한도 내의 값이 답이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한도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이래요. 이제 재파종 1과목은 굉장히 쉬워요. 이것처럼 조건을 다 줘버려요. 내가 조건 보험금 산식만 기억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줘요. 그래서 1과목에 예시 문제가 실제로 뭐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저 먹는 거거든요. 자, 보험 가입 금액 먼저 구해야 할 수 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더라.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더라. 그죠? 그래서 그대로 했던 만원 단위 미만 떨어졌네요. 여기는. 자, 재파종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35%라고 했어요. 표준 출연 피해율을 가지고 하는데 표준 출연 피해율은 10r의 3만 주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만 주가 기준인데 출연 주수가 몇 주더라? 기준이 3만 주더라. 출연 주수가 1제곱미터당 21주래요. 21주면은 1제곱미터니까 우리는 1000제곱미터가 기준이니까 21,000이 되겠네요.
바로 나오나요? 그죠? 항상 1제곱미터당을 먼저 구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0 하면 그죠? 10R에 대한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표준 출현 표율은 30%래요. 그러면 그대로 산정식에 집어넣어주면 풀 수 있다, 그죠? 1과목의 문제는 1과목의 문제를 그래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풀 수 있어야 2과목도 가능한 거예요. 2과목은 좀 더 응용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밭작물에서는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암기할 게 많다. 꼭 보험 시기, 개시일과 종료일을 알아야 되더라. 그리고 인수제한 목적물의 공통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품목마다 특징적으로 인수제한 목적물이 들어가는 게 다르더라. 그것을 꼭 암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밭작물의 공통적인 것은 경작불능보험금, 수확감소보험금인데 다른 보험금 있는 건 알아두셔야 되겠다. 마늘 같은 경우는 재파종보험금이 되는 거고 양배추에 재정식 보험금이 있다고 했어요. 보험 시기도 알아둬야 하고 지급 사유도 알아둬야 하고 산출 시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종합위험 밭작물의 현지조사 때 하는 것들은 주로 경작불능 조사, 수확량 감소 조사예요. 그죠? 왜? 경작불능 보험금, 수확 감소 보험금이 주니까. 하지만 특이한 거 마늘, 재파종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재파종 조사, 양배추는 재정식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재정식 조사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마늘 양파에 대한 이제 1과목 이제 밭작물 한번 배워봤어요. 우리가 지금 통칭을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논작물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 했고, 종합위험 가수 11종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과실 4종을 했어요. 적과전, 종합위험, 과실 4종이 굉장히 어려웠죠. 힘드셨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한 23종 정도를 앞에 배웠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총 우리 농작물 제에 보면 67개 품목이 있어요. 가축은 16종이 있어요. 16축종이 있어요. 실은 배운 거는 우리가 한 20 몇 개 안 배웠어. 하지만 제일 어려운 적과전 종합위험, 종합가수, 과실 4종을 배웠어요. 그걸 배웠다는 거는 이 품목이 몇 개여서 이 품목으로 배우면 나 한 5분의 1밖에 공부를 못했네?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만큼 했다는 것은 전체 분량의 한 반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품목 중에 이제 20개 정도밖에 안 했어? 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장 방식 중에 몇 개 보장 방식? 우선 통칙 빼고 그죠? 논작물? 그죠? 적종, 종합가수, 과실사종 4종류나 배웠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배운 것처럼 느껴지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그럼 종합위험 밭작물, 생산비, 그 다음에 특정위험, 원예, 가축. 우리가 한 4개, 5개 했는데 이제 남은 것도 한 4개, 5개 종류의 그 보장 방식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할 때 훨씬 더 힘이 나실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산을 우리가 넘었어요. 큰 산 몇 개를 넘었어. 그 다음부터는 산이 아니라 실은 언덕이에요, 언덕. 그래서 쉽게 가실 수 있어. 우리가 오르막을 이렇게 올라오셨다면 이제 이렇게 조금 내리막 내려갈 거예요. 그죠? 오르막 오르는 게 힘들지 내리막 내리는 건 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 대신 쉽지만 암기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쉽다고 슬렁슬렁 사실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꼭 암기는 하셔야 해요. 중요한 것들. 하지만 이해를 하는 데에서 어려운 것들은 좀 큰 산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쯤이 좀 많이 지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 템포 쉬어 가시고 앞에 거 한번 쭉 시간 나실 때 무조건 진도를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돌려가면서 복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반복해서 그게 내게 되잖아요. 그죠? 왜? 지나가면 금방 까먹죠. 나 적종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다시 풀어보면 또 모르겠어. 정학가수 그때 정말 이해하고 죽으라고 공부해서 내 거 만든 것 같은데 다시 풀어보니 또 모르겠어. 원래 그래요.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면서 내게 되는 거니까 너무 중간에 나 정말 머리가 나는 왜 이렇게 나쁘지? 나만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되는 걸까?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 남들도 똑같아요. 반복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암기도 훨씬 더 잘하고 문제도 빨리 풀고 문제도 많이 풀어본 사람이 더 빨리 푸는 거예요. 능숙하게.
그래서 얼마나 책상 앞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느냐, 안 앉아 있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직장인들은 평일 저녁에 2시간, 3시간은 꼭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시고요. 주말에는 공부하는 기간만큼은 약속도 좀 덜 잡으시고, 그죠? 드시고 싶은 술도 좀 줄이시고, 모임도 좀 줄이시고, 그래서 주말에 밀린 공부도 좀 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거 있네요. 어떻게. 자, 표준 수학량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마늘, 양파, 고구마 할 거거든요. 고구마 하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